저희가 16탄인가? 네, 17탄인가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백핸드랑 프론트핸드 학습을 좀 진행했고요. 백핸드는 저희 구축을 해놨죠. 그래서 시큐리티까지 해놨고요. 오늘은 카 샵을 좀 이제 뿌려보고 거기서 이제 수정 삭제 크루드를 좀 만들어 보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학습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MUI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라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MUI 컴포넌트를 굳이 사용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트맨으로 먼저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 시큐리티랑 그 다음에 JWT가 돼 있어서 저희가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맞아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적용하시든지 아니면 시큐리티를 먼저 적용하고 운영을 하실 거면 좀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아예 호출이 안 되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스트 공부 자시고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모르는 팀원들이 있다면 그걸 다 설정해주거나 수정해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물론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문서가 있으면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맨에서 저희가 하나를 좀 만듭시다. 오늘은 새로 만들게요. 있던 거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하나 만들죠. 자, 오늘은 그 비이클 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비클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 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애드 리퀘스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지금은 동작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PI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호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HTTP 지금은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네요. 로컬호스트 API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vehicles를 한번 호출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호출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샌드를 누르시면 403 포비든이 걸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저희가 그 시큐리티 필터에 의해서 이거 찍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놨고요. 그래서 필터는 저희가 두 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페이지가 잘못 요청이 됐을 때 500이라든지 500 뭐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익셉션 걸리는 애들을 위해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익셉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는 시큐리티 필터가 아예 걔가 들어가진 않죠, 컨트롤러를. 그래서 시큐리티 필터를 또 따로 잡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청이 돼야 뭐 화면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뭐 로그인을 만드는지 작업을 할 거니까 저희가 서버 사이드 쪽에 들어가셔서 서버 사이드 쪽에 보셔서 저희가 호출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시큐리티 체인이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시큐리티 패키지에 저희가 웹 시큐리티 컨피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걸어 놨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CSRF를 비활성화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으로 들어가는 요청은 허용하고 나머지는 인증을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저희가 원래는 베이직으로 돼 있었는데 베이직을 사용하지 않고 어드페이션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필터 처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JWT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세션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세션을 사용하면 뭐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 화면 자체가 리액트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요청이 들어온 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 여기 어덴티피케이션 필터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약간 주석 처리하고, 왜냐면 얘가 있으면은 아예 접근이 안 되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 칠 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return HTTP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csrf는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csrf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위에 있었던 이거 쓰시면 됩니다. 커스터마이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디세이블 해서 저희가 csrf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청을 허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authorization http request, 어슬리지군요. 미안해요. 자, 리퀘스트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요청받은 애를 리퀘스트를 그 다음에 저희가 람다 표현식으로 해서 모든 애들을 허용해 주도록 하죠. 리퀘스트 점 request 맞죠? 리퀘스트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ny 리퀘스트 모든 리퀘스트를 점 commit all을 해주시면 일단은 요청이 다 끝나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빌드를 통해서 저희가 HTTP 설정 파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자, 하신 다음에 이제 허용을 다 해놨으니까 다시 샌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MU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UI를 처음에 해놨었죠. MUI를 저희가 뭐 다 설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MUI 컴포넌트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MUI 인스톨이라고 하나 해볼까요? MUI 인스톨이라고 하시면 했던 것처럼 골뱅이 머시기 나오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요 아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MUI고요. 그 다음에 MUI는 제가 사용할 때 많이 실수를 했었죠. 뭐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거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객체 형식을 인풋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사용하니까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수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일단은 얘도 npm 그 다음 인스톨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 여러 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시면 알아서 차근차근 얘가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설치해야 될 애들은 좀 갖고 왔고요. 뭐 필요하시면은 부트스트랩도 여기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제 사용하셨던 앱바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이런 거 사용해서 그냥 헤더 만들 거고요. 리스트도 그냥 거기에 있었던 리스트와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이 진행되고 어제 좀 보셨다면 얘는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게 좀 수업을 진행할게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큐리티죠, 실질적으로. 자,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VS 코드 들어오셔서 프로젝트 명은 이거 크기가 왜 이러죠? 프로젝트 명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냥. 그래서 파일이 아니죠. 자, 여기다가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npx 그 다음에 create react 앱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ehicle vehicle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front end 라고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고 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필요한 이제 npm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알아서 잘 설치가 될 거고요. 아, 잘못했다. 취소. 그죠? 왜냐면요, 저희가 여기 모듈이 여기 생기잖아요.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다 설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내부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cd 하신 다음에 vehicle h 자, 들어가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희가 설치하는 모듈이 되고요. 폴더가 이제 프로젝트죠.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이런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VS라든지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얘는 모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될 때는 전체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설치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바도 똑같잖아. 프로젝트 하나에다 이렇게 라이브가 다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됐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모듈이래. 저희 패키지 JSON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MUI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리액터 라우터 돔 요게 설치가 됐겠죠. 되신 분들은 npm 스타트 하셔가지고 일단 실행시켜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 잘 켜질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헤더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app.js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라우터 작업하고 그다음에 컴포넌트를 연결을 할 거고요. 여기 헤더 부분을 지우시고 어제 하셨던 앱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앱바를 위에서 그냥 씁시다. 이번에는 어제 했던 것처럼 따로
따로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임포트 하셔갖고 이름으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바 이거였죠. 앱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from 그 다음에 여기서 원코테이션 하시고 골뱅이 그 다음에 MUI 그 다음에 컬리럴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툴바 사용할 거거든요. 툴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임포트 사용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애도 좀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겠죠. 이렇게겠죠 사실은.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MUI, 컴포넌트에서 npx로 설치한 애들을 패키지를 좀 설치한 것들을 갖고 왔고요. 자 여기다가 앱바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어제 하셨던 거죠. 자 앱바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포지션은 저희가 했던 것처럼 포지션은 스태틱으로 만들 겁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API는 좀 보지 않고 어제 사용했던 걸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툴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툴바는 타이포그라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크기니까 밸리언트 하신 다음에 H6으로 좀 잡아주시면 대충 될 것 같아요. 잡고 싶은 만큼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제 카샵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카샵이라고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셔서 카샵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컴파일이 자동으로 잘 되겠죠? 그럼 화면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는 안 붙였네요. 왜 위에 건 안 붙였죠 제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뜨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제 만들었던 게 이쁘게 만들어진다. 자 이제 저희가 서비스랑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폴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에다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그냥 API로 호출하는 서비스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시고 뉴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컴포넌트라고 합시다. 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뉴 파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arlist.jsx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carlist 만드는 거는 되게 쉽죠. rsc 해주시면 저희가 펑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펑션 방법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지?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아이들의 여기다가 컨스트 해주시고 이제 값 담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카스라고 해주시고요. set 카스 그 다음에 얘는 use state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자동으로 임포트 될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use 이펙트를 걸어서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호출 한번 해볼까요? use 이펙트 당연히 그냥 하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치로 저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시오스 패치 여러분들 뭐 편하신 거 사용하시고요. 자 패치 하신 다음에 then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hen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캐치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요. 캐치는 에러라는 애를 받으면 메시지를 하나 찍어주면 될 것 같고 그냥 콘솔 로그로 찍을게요. 콘솔.로그 해주시고 에러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자 성공을 하면 리스판스라는 변수에 담을 거고 리스판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json으로 저희는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JSON으로 형변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 해주시고 카스라고 할까? 아니야 데이터라고 합시다. 데이터 해주시고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저기 set 카스에다가 담아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점 하신 다음에 그냥 담으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가 출력되는 형태의 값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ATOS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쯤에 저희 포스트맨에서 날린 거 보면 값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embedded라고 하는 값에 여기 embedded 값에 그 다음에 저희는 카스라고 하는 값으로 갖고 오면
차의 정보가 다 들어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담아주면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각각의 어레이로 되어 있고요. 제이슨 어레이로 되어 있고 그 어레이 값들 중에서 뭐 아이디 찍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가 안 찍혀서 아이디를 조금 오버라이드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디가 안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레스트 데이터 API를 사용하시면 아이디 값을 안 줍니다. 근데 저희가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인덱스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키 값을 당연히 아이디로 하시는 게 좋겠죠.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그냥 고유 값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아이디가 위험한 값으로 사용되면 아이디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그죠? 어차피 여러분은 넘길 때 사용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죠. 자, 그래서 저희가 출력을 해줄 거니까 자, 내려가셔서 div에 그 다음에 테이블, 이번에는 테이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CSS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오류 뜨니까 t바디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좀 만듭시다. 그 다음에 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블레스로 써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스에 그 다음에 점 맵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맵이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값을 해주는 애가 있으면 되고요. 얘는 블레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하나의 칼을 받고 하나의 인덱스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tr을 뿌려줘야 되니까 tr로 만들어 주시고 안에 td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4개인가? 3개인가? 5개인가? 몰라. 많이 찍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는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인덱스를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카 안에 있는 걸 보고 저희가 찍어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블레스 해주시고 카라고 넣어주시고 카점까지 찍읍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하셔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세로 복사 있을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클립스를 사랑하는 개발자라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포스트맨에서 한 개씩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브랜드 갖고 와서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모델 갖고 와서 붙여놓고 컬러 갖고 와서 붙여놓고 레지스트 넘버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어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까지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죠. 됐습니다. 왜냐면 삭제나 그런 기능들은 여기서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있었던 href 링크라든지 그게 삭제 주소가 될 거잖아. 오너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조회 방식이라고 했었죠. 차를 조회할 건지 오너를 먼저 조회할 건지.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1대 바로 되어 있죠. 그래서 JPA 때 하셨던 거죠. 이건 JPA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lazy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속성과 비영속성 이것도 아셔야 되고 이걸 처리하려면 패치 조인이라고 하는 방법과 패치 그래프인가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트랜지션을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식의 방법들 삭제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상세 조회할 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나서 사용자를 조회하고 얘가 가진 자동차를 조회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트랜지션 처벌 하세요. 아니면은 프로덕션 객체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앱.js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요거 추가 안 했잖아, 주소. 자, 원커테이션 해주시고 아까 전에 포스트맨에서 결과가 이렇게 갖고 올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앱.js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앱.js에 들어가셔서 방금 전에 있었던 위치에다가 걸어주면 되는데 당연히 툴바 바깥에다 하셔야 되겠죠. 자, div로 하나 잡아주시고 영역은 div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car list 라고 해서 이렇게 컴포넌트 한 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잡는 것도 잊어먹어도 되겠죠. 스타일 내부로 인라인으로 잡을 때는 2개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플럭스 제가 잘 안 쓰지만 플럭스 한번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justify 그 다음에 컨텐츠 해주시고 센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그 가운데 오게 하려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랩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분할해서 쓸 수 있는데 그냥 가운데 오게 그냥 만들려고 그냥 작업을 한 겁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신 후에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될 것 같은데
맵을 못 읽었다고? 자, F12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F12 눌러보시면 카 리스트의 컴포넌트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자, 눌러보시고 여기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고치면 되겠죠? 네, 초기화를 안 했죠. 네, 초기화를 안 했고요. 초기화를 안 했으니까 이 모양 이꼴로 나오겠죠?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요거였습니다. 됐죠? 초기화를 안 해가지고 값이 처음에 로드가 되면 아예 안 만들어진 것처럼 돼버리잖아. 빈게 돼버리죠. 언디파인드가 돼서 그 언디파인드 값을 새로 놓기 시작하잖아. 자, 그런 거고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CORS 많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뭐요? 아, 내가 요청에서 값을 달라는 애와 실질적으로 값을 처리하는 애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했던 주소와 값을 받는 주소가 다르죠.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CORS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CORS는 어디서 해준다? 서버에서 해준다. 자, 갑니다. CORS 허용해 주도록 하도록 하죠. 자, 서버 쪽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요, 하나 만들까요? CORS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레스트 컴피그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작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컨트롤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골뱅이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HTTP 뭐 해가지고 3000번 포트를 이렇게 되죠, 로컬호스트를. 하지만 지금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레스트에 걸어줘야 돼요. 그죠? 항상 얘기하죠. 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레스트, 스프링 레스트 데이터 API라는 거 환경 설정은 어디다 걸어요? 여기다 걸죠. 레스트 컴피그. 그죠? 그래서 걔가 뭐였어요? 채웠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환경 설정이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XML로 만들거나 XML 빈 컨피그레이션 만들 때는 저거를 또 빈의 클래스에 집어넣고 나머지 설정을 태그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때는 태그와, 그러니까 빈으로 만든 XML 태그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어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작성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잡아줬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잡을까? CORS 여기 있죠? 네, CORS가 여기 있으니까 CORS 안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잡으면 되겠죠? 자, CORS라고 해주시면 저기 위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dd 매핑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요청하는 매핑은 슬러시에 API에 슬러시에 모든 하위 폴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요 얘기인즉슨 슬러시 API의 모든 하위의 경로에 대한 CORS 규칙을 적용해라. 요 얘기고요. 되셨죠? 자, an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것처럼 allow 허용해 줘야 되겠죠? allow 그 다음에 origin이라고 해주시면 오리진 패턴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origin으로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고 http에 슬러시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3000번 포트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할 출처를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두로 잡으셔도 되는데 allow 그 다음에 메소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그냥 쭉 써주시면 됩니다. get first put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쓸 수 있으니까 trace 요걸로 테스트를 했으니까 trace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용할 HTTP 요청 프로토콜이죠. 네,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뭐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얘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큐리티 작업을 해서 또 헤더 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헤더를 모든 애들을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쯤 했던 CSRF라든지 그 다음에 헤더에 또 어덴티피케이션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더도 다 허용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엔터 치시고 자,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리덴티얼 해줘야 되겠죠? true
자, 얘가 좀 중요하겠죠. 얘는 자격 증명입니다. 자격 증명이고요. 쿠키 뭐일 수도 있고, 쿠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정보 등 허용 설정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럼 막히니까.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맥스 에이지 요거는 3600으로 할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미리 요청을 해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600초니까 1시간이요. 1시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셨으면 화면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화면에 가신 다음에 다시 레스트 요청을 해야 되니까 리플래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인비디드가 읽질 못하네요. 좋습니다. 콘솔이 어떻게 들어온지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서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언디파인드로 들어오네요. 제 지금 안 들어오게 시작을 하네요. 제가 뭐 틀렸나 보죠 뭐. 자, 봅시다.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리턴을 이거 중괄호 있으면 리턴 써줘야 되잖아. 네,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쯤에 코드를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고마워요. 그 다음에 콘솔 보시면 이렇게 값을 갖고 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JPEG 레파지토리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징도 같이 넘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에다가 담아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와우, 잘 됐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유 뭐라고 했었죠? 계속 풀려줄 겁니다. 이펙트 훅날릴 때 이펙트가 이렇게 되면 로드될 때 계속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뿌려주고 계속 로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 찍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한 번만 뿌려져서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MUI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저희가 MUI 컴포넌트 중에서 데이터라는 걸 사용하고 데이터 표 컴포넌트를 사용할 건데요. 얘는 페이징하고 필터링하고 정렬 기능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스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자바스크립트도 만들어도 되지만 좀 노가 작성이 깊죠? 뭐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여기에 있으셨던 아까쯤에 있으셨던 테이블 있죠? 여기 테이블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주석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석 처리하시고 여기 하나 빼먹었네. 여기까지 주석 처리, 테이블까지 주석 처리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컬럼을 지정하는 애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속성 컬럼을 좀 만들어 줄 거고요. 저희가 사용할 아이는 데이터 그리드입니다. 오늘은 API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작성할게요. 자, 여기다가 요거는 사용되는 속성 컬럼인 거고 여기 위에다가 작성합시다. 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드 그리드의 컬럼 속성 값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그냥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MUI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MUI.com으로 들어가시겠죠? 서치에서 데이터 하이픈 그리드일 거예요. 데이터 하이픈 그리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뭐 스크롤, 소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는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디세이블 시키는 거고, 어디서 찾을까요? 검색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하이픈 그리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뭔가? 데모 들어가서 쇼코드를 봤더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컬럼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그리드콜, 뭐 DF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뭐 타입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필요한 건 요거죠. 필드, 그
그 다음에 헤더 네임, 그 다음에 위드, 그 다음에 뭐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들도 있어요. CSS 속성을 보시면 여기 스타일 들어가시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센터라든지 레프트라든지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뭐 풀칼렌더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풀칼렌더랑 똑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풀칼렌더에다가 뭐 똑같아요. 걔도 이네이블 될 거예요. 이네이블도 풀스로 하시면은 이거 수정 안 되는 대로 되고 그냥 리드온리 되어 있는 형태로 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요거니까 요거 모양만 갖고 와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복사할까요? 여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VS에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컨스트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COLUMN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레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저희의 값은 필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필드를 한 줄로 좀 만들까요? 쓰기 편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네이블드는 속성이니까 일단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가 폴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CSS를 하고 싶다면 저희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CSS 들어가시면 스타일에 페이지네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이 센터겠죠. 또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작성하래요. 헤더 얼라인 센터라고 넣어주시면 걔가 센터가 된다고 하네요. 간단하죠? 여기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저희가 헤더는 그래도 센터로 있는 게 좋겠죠. 내용이야 뭐 좌우 돼 있는 거야 뭐 이제 숫자면은 뭐 숫자면 오른쪽으로 하고 글자면 왼쪽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헤더 같은 경우에 센터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헤더 온라인 센터를 복사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센터니까 그냥 얘는 콜론이겠죠. 속성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격까지였죠. 이렇게 대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출력되는 애들이니까 저희가 화면에 있는 애들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출력된 아이에서 포스트맨에서 합시다. 포스트맨에서 출력된 애들을 여기서부터 갖고 오면 되니까 차례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필드는 브랜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필드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 필드가 헤더가 있잖아요. 헤더 이름은 헤더 이름이고요. 얘가 한 줄씩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값이 들어가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요건 JSD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을 갖고 오느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레지스트 넘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면에 표출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브랜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델은 그냥 모델명 그 다음에 컬러는 색상 그 다음에 얘는 등록번호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등록번호? 그래 등록번호 해. 필요 없는 값은 여기서 출력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연식 그 다음에 얘는 가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가 조금 작을 것 같으니 저는 다 200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위드에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콜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위에 필드가 하나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출력할 때 밑에다가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작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드 방식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드라는 거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내려가셔서 이제 얘를 출력하는 애를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꺽쇠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데이터 그리드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그리드가 또 안 만들어지겠죠. 자, 데이터 그리드 인풋가 안 됐죠? 자, 여기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리스타트를 안 해서 그런가 보구나. 자, 인풋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시고 from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원커테이션 골뱅이 MUI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MUI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 X인데 없네요. MUI를 설치를 또 해야 되겠네요.
없어서 그렇구나. 네, 없어요. MUI X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요게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그리드니까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설치를 하나 해주도록 하죠. 되셨죠? 자, 그러면 터미널을 안 끄셔도 돼요. 추가 하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껐다 켰다 그냥 할 거예요. 자,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CLS 작업해 주시고 방금 전에 했던 MUI 요거 올려줄게요. 그래서 npm 그 다음에 install 그 다음에 MUI X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그래서 자동 완성이 안 됐구나. 다른 애였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설치가 됐고 다시 npm 스타트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임포트 됐으니까 이거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그리드 방식이라서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로우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애니까 얘가 되겠죠. 카스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들어가서 요 모양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되는 필드는 얘가 될 거고요. 그죠? 자, 카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컬럼스는 지금 보셨던 컬럼이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컬럼은 위에 있었던 컬럼스라고 하는 애 매핑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요거 하나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get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아니죠? 여기죠. get 그 다음에 row id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냥 만들어낼 때도 tr에다가 키값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줄을 증명할 수 있는 애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고유값이 있긴 한데 이거를 주소를 쓰면 아마 오류가 발생할 건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래서 얘는 로우에 지금 현재에 갖고 오는 하나의 로우를 로우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 로우점 하신 다음에 고유값은 누가 될 거냐면요. 얘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링크에 셀프 href 요걸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스의 셀프에 그 다음에 href 이렇게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보여드리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좀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자,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 위에다가 한꺼번에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적어드려야 되겠다. 자, 여기다 하시고, 자, 여기다가 첫 번째는 표에 표시할 데이터 로우겠죠. 로우스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i는 뭐 느낌 오시겠지만 표의 열 컬럼이죠. 컬럼을 정의한 거고요. 그래서 위에는 정의하는 값을 만들어 줄 거고요. 필드는 데이터에서 해당 열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네임은 열의 데이터 헤더에 표시될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요거는 로우 행이죠. 로우의 고유 식별자를 가져오는 함수를 지정하는 거죠.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드 다 끝났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점 버튼이 만들어져서 뭐 소트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도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로에리스 갖고 오는 것도 자동으로 되고요. 자, 이와 같이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포넌트를 사용한다고 치면 만들면 굉장히 페이지 때문에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끄고 싶으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나중에 끌게요. 지금 얘는 사용할 건데 만약에 나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요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게 뭐였지? 일단 뭐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그냥 폴스로만 만들어 주시면 쟤는 3점 버튼이 안 나타납니다. 저기 뒤에다가 버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삭제라든지 그런 버튼을 만들 건데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